안녕하세요. 돈두댓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배 아픈 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옛말에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라는 말이 있죠. 여러분들 다 아시는 속담일 것 같습니다. 한국 사람들 동특인 것 같아요. 내가 당장 굶어 죽더라도 배고픈 건 참을 수 있습니다. 그쵸? 풀 뜯어먹고 살면 되니까. 그런데 배가 아픈 건 진짜 못 참겠는 거예요. 배가 아픈 거는. 아니, 옆에 있던 저 새끼는 나보다 찐따였던 것 같은데 왜 저 새끼는 나보다 잘 나가지? 그런 것도 있잖아요. 배 아픈 것들. 아니, 나랑 비슷했던 것 같은데 뭐지 이거? 라는 거. 그쵸? 그게 참 이게 정책으로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 대표적인 예시 중에 하나가 부동산 멍석말이죠, 지금. 주식은 투자이고 부동산은 투기다. 라는 이제 프레임으로 자꾸 이제 움직이고 있는데, 주식, 부동산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주식 같은 경우는 처음에 기업체가 상장을 해가지고 이제 돈을 조달을 하죠. 시장에서 이제 투자자들한테 돈을 조달을 하고, 그 다음부터는 발행된 주식은 이제 그 주식 시장 안에서 제로섬 게임이에요. 그쵸? 그 주식이 올랐다 내렸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누군가는 돈을 잃고 누군가는 반드시 그 상대방 이름만큼의 돈을 얻게 되는 게임입니다. 그 안에서 돈이 계속 움직이는 거예요, 사실. 이게 투자일까요? 투기일까요? 그쵸? 돈놀이랑 다를 바가 없어 보이는데, 사실. 그 다음에 부동산 한번 볼까요? 부동산 같은 경우는 이제 집을 매수한다 합시다. 그럼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서, 은행에 대출 받게 되면 은행은 또 예대 마진을 먹게 되고, 그 돈으로 은행에서 이제 임직원들이 뭐 급여를 좀 더 올려 성과급을 받던가 하겠죠. 그 다음에 은행에서 대출 받아서 집을 사게 되면 복토방에 있는 업자 같은 경우는 복비를 받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인테리어 업자 같은 경우는 뭐 도배장판하고 싱크대 교체하고 화장실도 싹수리를 하고 뭐 그러면서 이제 또 돈을 받아서 먹고 삽니다. 또 집을 또 다음에 전세를 놓거나 아니면 팔고 또 다른 집을 이사 간다 하면 또 그 과정에서 이런 비용들이 또 반복적으로 발생이 되고 또 소상공인이나 관련 업자들이 또 그 돈으로 먹고 삽니다. 이게 투자일까요? 투기일까요? 분명히 이런 관점에서 보면 부동산이 훨씬 더 투기보다는 투자적인 성격에 가깝죠. 그리고 주식이 오히려 투기적인 성격에 가깝죠. 그쵸? 근데 왜 자꾸 주식은 투자라고 하고 부동산은 투기이고 망국적인 행동이라고 말을 할까요? 이게 앞서 말씀드렸던 배 아픔과 좀 관련이 있는 것 같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주식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지금 제일 잘 나가잖아요. 어쨌든 많이 떨어졌지만 그런 주식은 내가 소액주주라도 할 수 있습니다. 한 주, 두 주 뭐 살 수 있잖아요, 사실. 그쵸? 몇 달 모아서 사면 돼요. 그러면 나도 그 기업의 소액주주가 될 수 있는 거고요. 근데 집은 스케일이 다릅니다. 뭐 억 단위로 들어가니까 요즘 또 집값이 또 많이 올랐죠. 돈이 시중에 유동성이 많이 풀렸어요. 굉장히 돈이 많이 늘어났고 짧은 기간 안에 많이 풀렸고 그 돈들이 인간의 가장 궁극적인 욕구가 뭡니까? 좋은 집에서 두 다리 뻗고 편안하게 살고 싶다. 이게 가장 궁극적인 욕구 아닙니까? 그 욕구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집을 살 수 있는 사람보다 집을 살 수 없는 사람들의 비율이 더 많습니다. 머릿수가 더 많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목소리가 훨씬 더 크겠죠. 그러니까 이런 배 아픔들을 해결해주기 위한 정책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겁니다. 배고프면 집을 지어야 되잖아요. 집이 없으니까. 근데 집을 짓지 않고요. 배 아픈 거, 돈 있는 사람들이 집을 못 사게 만드는 정책을 계속 만들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무서운 게 뭔지 아십니까? 이런 것들이 계속 누적이 되고 있잖아요. 그러면 가장 피해를 보는 사람은 누굴까요? 집이 없는 사람들일까요? 집이 있는 사람들일까요? 바로 피해를 보는 사람은 집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생각을 해보자고요. 수요 억제책으로 세금 규제를 굉장히 강화하고 있잖아요, 지금요. 그럼 세금을 계속 강화를 하게 되면 그 세금은
뭐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임차인, 세입자한테 다 넘어갑니다. 월세로 가든 전세 금액을 올리든 다 세입자한테 넘어가고요. 그 세입자는 그거를 그대로 두드려 맞는 거예요. 근데 집주인은 사실 뭐 처음에 세금을 조금 감당할 수 있는 능력만 든다면 그거를 나중에 임차인한테 받아서 전세금을 올려받든 아니면 월세를 올려받든 해가지고 그대로 바이패스로 정부에 넘겨주면 되는 거예요. 사실 집주인은 손해볼 게 없죠. 그 중간에서 지금 공급을 안 하고 있으니까 집이 없잖아요. 근데 수요는 돈은 늘어나니까 계속 집값 자체는 사이즈는 커진단 말이에요. 집값은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럼 집주인은 웃겠습니까? 울겠습니까? 당연히 웃고 있겠죠. 그쵸? 세금 낸다고 죽는 소리 치겠지만 사실 집주인들은 집값이 올라가는 거예요. 세금은 뭐 견딜 수 있을 만큼 내겠죠. 바이패스로 넘겨주고 세입자한테 받아가지고. 그러면 세입자 상황 한번 살펴볼까요? 세입자는 뭐 가진 자산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집주인이 올려달라는 그 금액을 계속 올려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세입자는 웃겠습니까? 울겠습니까? 울고 있겠죠. 그런데 이 과정에서 웃고 있는 사람은 세입자고요. 울고 있는 사람은 집주인입니다. 왜냐면 집주인 같은 경우는 당장 세금에 대한 부담이 압박이 좀 생기잖아요. 그 세입자는 지금 당장 일은 아니니까 어쨌든 나는 지금 계약 기간 동안 살고 있고 그 다음 일이니까 난 모르겠다. 어쨌든 지금은 내가 싫어하는 배 아파하는 저 사람들을 지금 두들겨 패주고 있다. 그래서 박수를 치고 있습니다. 통쾌하죠. 그쵸? 이런 분노를 이용한 이런 것도 굉장히 중독인데 그리고 굉장히 싸구려 취미죠. 어떻게 보면. 그쵸? 세상에 가장 제일 싸구려 취미가 뭔지 아세요? 분노를 활용한 취미예요. 분노. 돈이 안 들잖아요. 사실. 가상의 적을 이용해가지고 두드려 팬 다음에 굉장히 통쾌해하는 거예요. 그쵸? 그게 나하고 일상생활에 무슨 관련이 크게 있지 않은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죠. 실제로. 그쵸? 통쾌함을 선사하는 거죠. 통쾌함을. 어쨌든 이런 배 아픈 거를 이용한 정책이라든가 이런 방향들이 제 생각에는 좀 올바르지는 않은 것 같아요. 예. 배고픈 걸 실제로 해결을 해야 되는데 배 아픈 거에 집중을 하고 정말 배고픈 거는 해결하지 못하는 이런 것들은 앞으로 더 큰 문제를 불러올 겁니다. 뭐 당장 입주 물량이나 서울의 집 부족이나 뭐 경기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것들이 눈덩이처럼 굴러와서 정말 나중에는 걷잡을 수 없을 만큼 격차가 정말 엄청나게 벌어지게 될 것 같아요. 사실. 이런 것들 사실 뭐 기존에 자산을 갖고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도 좋은 건 아니거든요. 사회가 어느 정도 안정되고 기반이 잘 돌아가야 되는데 이게 그거야말로 진짜 더불어 사는 사회 아닌가 싶은데 그게 아니고 격차가 벌어지고 심해지면 이거는 사회가 와해될 수밖에 없어요. 서로 간의 불신과 불만 그리고 배 아픈 게 더 심해지고요. 더 안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